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자. 그래서 왜 우리는 복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기출을 볼 때도 그렇고 복습을 할 때도 그렇고 왜 합니까? 라는 생각을. 그러면 왜 하냐? 복습을 왜 하냐? 그러니까 예전에 엄마가 예복습 많이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그럼 그러니까 왜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은 임용을 잘 보기 위함이고요. 그 임용을 잘 보기 위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거고요. 문제를 잘 보기 위해서는 25년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11월 달에 있는 문제를 잘 풀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25년도에는 무슨 문제가 나올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럼 그것들은 이제 기출을 토대로 해서 최대한 예측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예측은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24, 23, 22, 21년 등등에 대한 기출 문제들을 쭉 푼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굳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물론 너무 좁혀서는 안 되고 처음엔 좁히는 거죠. 처음엔 그래,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처음엔 중요한 거. 그래서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그쵸? 듀이가 얘기했었던 문제 규정을 하는 것들이죠. 어떤 문제가 그럼 나왔는데 어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찾아 쓰시오. 제일 쉬운 문제죠. 거의 객관식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죠? 찾아 쓰시오 하면 보통 거기 문장에 한 3문장에서 많아봐야 5문장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뭐 부적절한 것을 찾아 쓰시오. 아니면 뭐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 쓰시오 하게 되면 보통 삼지선다에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다 이런 아까 명칭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사조의 명칭을 쓰시오. 그 발달 원리를 쓰시오. 그게 무엇인지 쓰시오.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용어가 명칭이지. 그죠?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 다음에 해당 유형을 쓰시오.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의 유형을 쓰시오. 동작의 명칭을 쓰시오. 그 개념을 쓰시오. 그 이름을 쓰시오. 해당하는 것을 쓰시오. 이런 것들. 그죠? 명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명하시오, 이유를 쓰시오, 근거와 함께 쓰시오, 그 특징을 설명하시오, 사고 특성에 비추어서 설명하시오, 차이점을 쓰시오. 이거 짜증나죠? 2개 다 적어야 되니까. 그쵸? 개념 하나 적고 뭐뭐인 반면 뭐뭐이다 라고 적으려고 하니까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쓰시오. 그 다음 입기 발달 단계의 특징을 쓰시오. 단계에 해당하는 이유를 쓰시오. 자, 단계에 해당하는 이유를 쓰기 위해서는 그 단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판단한 이유, 판단한 근거를 알기 위해서도 각각에 대한 이 명칭에 대한 그 개념 설명,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명칭과 정의, 단답과 서술. 그러니까 결국 2번은 단답인 거고 얘는 그냥 객인 거지. 객관식인 거고 단답과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답과 서술로 구분이 되는 것들이고 그러면은 이 기출 문제 유형이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하면서 내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더라? 앞으로 뭐가 나오겠더라? 결국은 동화, 조절, 평형화 중에서 뭔가 쓰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 이유라든가 거기에 대한 서술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복습을 하고 이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왜 계속 봐야 될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망각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잊어먹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입을 하는 거고 주의를 집중하는 거고 우리가 정보처리 이론에서 배운 것들처럼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빵 가는 사람보다는 엿개지만 이렇게 엿개, 이렇게 엿개, 이렇게 엿개, 이렇게 3번 가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범주화, 조직화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이거는 어느 파트에 뭐가 있었고 어느 파트에 뭐가 있었고 이제 8페이지 피아제 다음에는 뭐가 나오지? 피고치키 다음에 누가 나오지? 가드너가 나오지. 그다음 마지막에 누가 나오지? 브롬펜이랑 욕구체계 이론이 나오지. 처음에 사상은 어떻게 시작하지? 이런 것들 하면서 각각의 안에 폴더 안에 상위 폴더와 하위 폴더의 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장기 기억이랑 연결시키면서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내 지식을 정교하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좀 뭉퉁했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불가역성이다 이러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대 이렇게 했다가 이것들을 점점 이제
정교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인출을 한번 인출 전략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인출 연습을 해보는 것들이죠. 그 인출 연습을 하는 방법은 100% 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인출하면서 백지 쓰기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엔 내가 쉬운 용어로 누군가에게 말해준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문장을 이렇게 넓혀나가는 식으로 해서 인출을 하는데 인출하는 방법은 당연히 뭘로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언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고치키가 얘기했듯이 글과 말로 할 수가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글로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백지 쓰기가 될 것이고 말로 하면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구술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로도 이야기해보고 꼭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내적 언어를 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언어로 되뇌이는 것 또한 그것도 인출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연계성의 원리가 뭐지? 사회문화적 적합성의 원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상호적 교류의 원리가 뭐지? 적기성이 뭐지? 기초성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것들을 배분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어떤 방식의 비율로 이제 혼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글로 썼을 때가 가장 이제 어떤 효율성은 떨어지긴 하잖아요. 이게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니까 대신에 이제 글로 쓰는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가지의 장점들과 내가 어떨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로도 해보고 글로도 해보고 내적 언어로도 세 가지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 시간 대비 가장 나에게 효과성이 더 높더라라는 결과값을 얻어내면 그 결과값으로 쓰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적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뭐 일을 병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실습을 가야 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동 시간이 많고 이제 좀 중간중간에 이런 짜투리 시간 같은 경우에 머리로밖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말로 되뇌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글로 쓸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세 가지의 배율들을 그때 잘 조합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유아교육학과를 나오면 피아제의 동화조절 평형화를 평생 죽을 때까지 암기를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결국은 복습인 거죠. 하도 많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피아제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발달에 적합한 실제를 공부를 했다면 지금은 기억나죠. 지금은 뭐 연령 적합성, 개별 적합성, 사회문화 적합성이 지금은 기억이 나는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선생님은 기억을 못하냐면 1월 달에 발달 딱 공부하고 나서 책을 덮은 사람 딱 덮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분은 진도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도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끝나면 발달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상 끝나면 사상 덮어버리고 놀이 끝나면 덮어버려. 덮고 나서 한 3월 말쯤에 개론이 끝나고 나서 3월 말에 이제 들춰보면 다행이게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7월 달, 6월 달에 들춰봅니다. 5월 말. 왜 5월 말에 강론 2가 끝나거든요. 또 이런 선생님들이 또 진도도 느려요. 그러니까 6월 말 정도에 보는 거지. 6월 말에 딱 꺼내서 발달을 딱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게 막 6월이고 3월, 이게 3월이든 6월이든 간에 뭡니까? 리스타트. 다 새롭지. 왜? 새롭지. 6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이 지났으면 새로울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발달만 7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고 지나치게 복습하는 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복습도 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진도를 나가지 않고 계속 복습에만 머물러 있으면 미래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한 복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씩이라도 전체를 훑어본 사람. 그러니까 30분 걷는 게 뭐 구조화자료 같은 경우 근데 책도 마찬가지죠. 걷는데 무슨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 딱 이게 그리고 또 우리 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 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 앞에 있는 표제어만 딱딱딱딱딱 보면 넘어가면은 사실 30분씩 해도 전체 복습이 되거든요. 게다가 처음에 30분 공부할 때는 100페이지를 복습을 했다면 똑같은 30분이라도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복습을 하면 할수록 30분 동안 내가 볼 수 있는 책의 범위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왜냐면 암기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다 암기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0페이지짜리 책을 100번 읽었는데 첫 번째 읽을 때랑 시간이 똑같다. 이유가 뭡니까? 깊이가 깊어졌겠지.
아니면은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 어떻게 똑같은 100페이지를 100번 읽는데 시간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줄어드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줄어들 거다.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망각을 최소화함으로써 결국 복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 절약하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7시간 공부하는 사람보다 30분씩 전체를 복습한 사람은 3월이 돼도 이런 것들을 기억 속에 품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 발달 복습 시간도 그냥 1시간 정도만 복습을 해도 왜냐면 매번 봤던 것들이라서 한 번 머릿속에 정착된 것들이 까먹을 만 하면 들어가고 까먹을 만 하면 들어가고 까먹을 만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뭐 누구의 특별한 이론이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반복을 했는데 기억이 안 된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반 아이들이 26명이야. 3월 달에 새학기 신학기 때는 암기가 힘들죠. 근데 9월 달, 10월 달에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게 담임 선생님, 담임 교사가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근데 이게 아이들 이름은 되게 기계적이죠. 뭐 딱히 특별히 뭐가 없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이미지화 해가지고 누구는 어떠하고 누구는 어떠하고 누구는 무엇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고 누구 엄마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다 암기하잖아요. 왜? 반복.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새학기 때 아이들 이름표를 딱 보고 나서 덮고 한 7월 달에 아이들 이름을 보려고 하면 아이들 이름을 암기를 못하는 것들처럼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반복의 힘을 믿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에도 내가 왜 복습을 하는지, 기출을 볼 때에도 내가 왜 기출을 보는지에 대한 이유와 원리를 계속 생각하시고 나는 모르겠다 싶으면 늘 언제라도 상담을 신청하시고 또 아니면 카페에다 글을 남겨주시면 또 한번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